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rd of July 2021, Saturday. Now 3:40, really early in the morning.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피곤해서 근데 리서치 하다가 밤에 졸았습니다. 졸다가 좀 자다가 또 일찍 좀 깼네요. 셀트리온이 참 요즘 좀 흐름이 굉장히 좀 답답하죠. 셀트리온이 7월 2일 금요일 어제 기준으로 0.56%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6%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올랐다 내렸다 결국은 보합되면서 그냥 주가 변동이 없이 끝났는데, 사실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세포주에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주가가 막 7% 8%대 급락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물 실험에서는 바이러스 이게 뭐 역가라고 그러나요?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많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죠, 그 레키노라를 먹은 것들이 안 먹은 것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바이러스 수치가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얘기들로 봤을 때 동물 실험에서는 델타 변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걸 보면 그걸 좀 동물 실험까지 하고 발표를 하지, 세포주 실험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주가를 그렇게 떨어뜨리는지. 진짜 우리나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보호하려는 마인드가 있는 건지 좀 사실은 의심스럽네요. 이게 참 진짜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때 얘기했다시피 지금 경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그런 발표는 빨리 안 하고, 이런 건 이렇게 또 정광석과 같이 발표를 하고 아직 좀 제대로 입증이 된 것도 아닌데, 참 하여튼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2분기 지금 셀트리온이 많이 좀, 여러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범수 의장 카카오 3조 5천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좀 상승률을 10대 안에 드는 그 이제 어쨌든 저 카카오도 재벌이라고 해야 되죠. 재벌 총수 이름에 올려졌으니까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3천억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와서 1위가 이재용 부회장이고 2위가 주식평가에게, 2위가 누구죠? 그 홍라희 여사, 3위가 김범수 의장,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소식은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공매도가 많이 감소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하나로만 몰빵해서 갖고 있으라 두 개를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게, 저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그분 얘기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 꼭 같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좀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서 하는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지금 셀트리온이 조금 무겁거든요. 헬스케어나 제약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올 11월 달에 합병이 되면 결국은 다 같아지는 거지만, 현재 수익률로 봤을 땐 헬스케어나 제약을 갖고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분은 헬스케어나 제약을 사서 좀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 그 지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팔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으면 그걸 좀 더 사들이고, 이렇게 헬스케어하고 제약을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 이제 바이오 제약 중에 프레스티지 바이브 파마라는 회사라는데, 러시아의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를 아마 뭐 생산하기로 계약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외국 지분 66.65%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위가 광동제약, 3위가 녹십자, 4위가 셀트리온 20.87% 있더라고요. 동국제약, 유한양행, 휴온스 이렇게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위에 있었고 5위, 6위, 7위, 8위, 9위에 셀트리온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6.96%, 셀트리온 제약은 7.75%.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주식률이 높거든요. 하이텍팜, CKH,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드림 CTIS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하여튼 이런 기업들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으면,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서 괜찮은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확보가 많이 된 회사,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 옥석을 좀 잘 가려서 제가 좀 괜찮은 회사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요 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잉글리시 아우팅을 선전을 많이 드리는데, 김용민 브리핑, 김용민 쪽에 이제 팟캐스트하고 유튜브에 이제 광고를 나가려고 했는데, 원래 예정은 7월 5일부터 나가려고 했었는데, 뭔가 멘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촬영도 해야 되고 이래서 아마 7월 12일 정도부터 김용민 브리핑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좀 연기가 됐으니까 응원해 주실 분들은 7월 12일부터 김용민 뉴스 브리핑을 좀 봐주시면 거기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는 회장도 못하던 게 있다던데, 이때만 해도 셀트리온 회장에 계셨죠. 지금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우리 회사는 모두가 꼭 지키는 게 있다. 첫 번째로 구매에 관여하는 걸 나부터 안 하고 못한다. 모든 구매는 담당자가 한다.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확인한다. 구매 직원이 딱 한 번 회장이 청탁한 게 있다고 답한 적이 있다. 오창 공장의 블라인드 공사건이었는데 초등학교 여자 동창이 하도 매달려서 들어줬다. 그게 유일했다. 이것도 들어주면 안 되죠. 근데 어찌됐든 그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직원 채용에는 사장도 관여 못한다. 특별 채용이란 게 없다. 모든 채용은 팀장과 임원이 한다. 세 번째로 급여다.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준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를 벤치마킹한다. 삼성전자의 인상률이 확정되면 인사팀이 체크한다. 직원들에게도 맞는지 확인하라고 한다. 급여는 직원들의 프라이드지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그렇긴 하죠. 기업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 벌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 불만이 없다. 직원들은 올해 삼성이 임금 안 올리면 어쩌지 같은 얘기만 한다. 직원들 블라인드에는 우리 너무 많이 받는 걸 아니냐, 깎지는 않겠지라는 얘기가 많다. 감사와 기획 담당도 따로 없다. 내가 기획실 역할을 한다. 이런 제도들은 언제부터 시행한 것인가? 셀트리온 창업 때부터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으로 불리는 회장. 셀트리온은 임금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노사관계는 어떠나? 그랬더니 서정진 명예회장 얘기가요. 회사가 잘 되려면 노사 갈등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총수가 각오해야 한다. 직원이 믿어줄 때까지 총수가 다가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맞기는 맞죠. 위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이게 마음이 열리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는 거죠. 직원들에게 제일 좋은 처우를 해주는데 더 달라고 하겠나?
우리 직원들은 프라이드가 강하다. 셀트리온은 입사가 힘든 회사다. 최고의 처우가 보장되고 전 세계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준다. 회사 안에 로얄 패밀리도 없다.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직원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잘못하고 있는 점은 투쟁을 통해 급여를 받는 게 습관이 된 것이다. 근데 회사 안에 로얄 패밀리도 없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은 임금 협상 시즌만 되면 싸워야 한다. 대우에 있을 때 노사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 노조 대의원을 하면 임원이 만나주고 노조 위원장을 하면 사장이 만나준다. 당시 노조 간부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나도 아는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와서 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대우차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하루 동안 생산 라인에 들어가 채용을 했는데 나도 못하겠더라. 사장도 힘들다고 하고 노조 간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평노조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사에 사무실도 없고 자기 책상도 없고 명함 돌릴 데도 없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장이 한번 생산 라인에서 일해보고 사장도 일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어찌됐든 지금 셀트리온 오늘 기업을 보면서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 대해서 많은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 셀트리온 삼형제 그 좋은 회사니까 분할 매수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 다음에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약간 불안이 엄습하는 건 이 박스권 장세가 물론 약간은 우상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뚫는 거는 11월 달에 새 회사가 합병이 돼야 본격적인 주가가 상승하고 뚫고 나갈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가 될 일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박스권 장세가 약간 우상향 박스권 자세를 그리면 좋겠다는 것을 바람을 하겠습니다. 좀 극적인 상승은 지금 같은 추세를 봐서 잘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좀 희망을 하나 걸어보는 거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난다면, 근데 유럽도 뭐 10월 달쯤 난다 그러고, 미국도 당장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승인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까지는 셀트리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당장에는 있어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에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일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뭐 기아,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꾸준히 우량주로서 적립식 투자로 끌고 나가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